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제가 어제 토요일 날은 이제 그 서울구치소 집회 취재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남양동 쪽에서 그 삼각지에서 서울역 쪽으로 가는 자유와 혁신 당의 그 행진도 함께 잠깐 하면서 취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좀 오랜만에 좀 바람도 쐴 겸 해서 좀 차 운전해서 좀 야외도 잠깐 갔다 왔는데요. 이제 차 운전하다 보면 이렇게 노래를 이제 틀고 오게 되잖아요. 이제 저 혼자 이제 운전하면서 드라이브를 하고 왔는데 그 우리 고성범 본부장이 노래를 젊을 때 어릴 때부터 좋아해요. 나 직접 취입도 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저한테 USB로 수천 곡의 노래를 자기가 애청하는 노래들이죠. 이거를 이렇게 USB에다 담아서 저한테 줘서 제가 그냥 그거를 꽂아놓고 랜덤으로 듣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연히 그 랜덤으로 듣는 노래 중에 그 이현실이라는 가수 아주 오랜 그 가수죠. 아주 목소리가 청하고 맑은 가수가 부른 스탠카라친이라는 노래가 들려왔어요. 이 스탠카라친은 제가 대학교 민주화 운동할 때 맨날 흥얼흥얼 하던 노래거든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스탠카라친을 흥얼흥얼 하면서 따라 부르다가 이제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스탠카라친이라는 사람이요. 누군지 모르시죠? 이게 70년대 민주화운동했던 사람들, 저 같은 세대는 거의 대부분 다 한두 번씩은 흥얼거렸던 노래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스탠카라친이 누군지 몰라요. 스탠카라친이 누구냐면요. 그 일종의 그 산적 같은 사람이에요. 마적. 근데 의적이라고 그러죠. 의적. 이 사람이 그 카자크족인데요. 1960년대 카자크인으로 러시아 짜르 정권의 수탈에 저항해서 뭐 좀 항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맞으면 그 일종의 의적처럼 도둑질도 하고 강도질도 했는데 어쨌든 짜르 정부에 저항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잡혀서 죽었어요. 크렘린 광장 있죠. 붉은 광장 그쪽. 옛날에 짜르 권력 때도 거기가 광장이었는데 거기서 능지처참을 당했어요. 팔다리 다 끊어지고 목이 베어지는 그런. 그 사람 이름이 스탠카라친이에요. 실제 이름은 스테판 티모페예비치 라진인데,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 팩트를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스탠카라친이라는 노래에 그 아주 서글픈 이 서정적인 노래와 이런 막연한 그 분위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괜히 마음이 좀 숙연해지면서 스탠카라친이라는 노래를 이제 따라 흥얼흥얼 거렸던 게 우리 60년대, 70년대 민주화 운동 세대였습니다. 그 기차는 8시에 떠나네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유명한 노래고 많은 사람들이 불렀어요. 아그네스 발차 같은 그 성악가도 불렀고 또 그리스의 아주 유명한 대중 가수들이 불렀습니다. 카테리니 행 기차는 8시에 떠나네. 11월은 내게 영원히 기억 속에 남은. 아주 서정적인 노래인데요. 이 노래도. 이제 이 노래 기차는 8시에 떠나네에 스토리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그리스도 민주화운동 시기를 겪었거든요. 그때 이제 독재에 저항하던 민주화운동을 열심히 하던 젊은 청년이 그 사랑하는 연인과 이제 그 시시각각 죄어오는 독재 정권의 그 탄압을 피해서 도망을 가기 위해서 그 역에서 만나기로 한 거예요. 기차를 타고 같이 도망을 가려고. 그래서 카테리니 행 기차를 타기 위해서 8시에 만나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는 그 8시 전에 나가서 기다려요. 근데 남자가 나타나질 않아. 그 사이에 잡혀버린 거예요.
이런 이제 그 스토리를 그리스 사람들이라면 다 알죠. 그러니까 가사가 이렇게 되거든요. 카테린이 행 기차는 8시에 떠나가네. 11월은 내게 영원히 기억 속에 남으리. 함께 나눈 시간들은 민물처럼 멀어지고 이제는 밤이 되어도 당신은 오지 못하리. 비밀을 품은 당신은 영원히 오지 못하리. 기차는 멀리 떠나고 나만 홀로 여기 남았네. 그 약속한 그 애인이 그 시간에 오지 못하니까 자기도 기차를 타고 떠날 수가 없었던 거죠. 이제 이게 그 민주화 시대의 그 그리스의 젊은 청춘 남녀들의 그 애절한 그 사랑과 민주화를 잘 버무린 이런 노래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요즘 젊은 청년들이 뭐 이렇게 베레모 쓰고 뭐 이렇게 그냥 수염 좀 기른 것 같은 저 흑백의 그림이 상의에 막 박혀 있는 이런 옷들을 대놓고 입고 다니더라고요. 누군지도 잘 모르고. 그게 체게바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말이죠. 쿠바에서 카스트로가 공산주의 혁명을 무력 투쟁으로 일으켜서 했을 때 그 카스트로의 가장 가까운 동지였는데 그 권력을 잡았어요. 그 카스트로 일당들이 권력을 잡고 난 다음에 이 체게바라가 그게 의대를 다니다가 이제 게릴라가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카스트로 정권에서 무슨 상부 장관인가 뭐 장관까지 해요. 근데 이제 재미가 없는 거지. 왜냐하면 쿠바는 카스트로 독재 체제로 치달아가고 있고 그리고 이 체게바라는 이게 아르헨티나 사람이지 쿠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권력에서 자꾸 점점 멀어지는 것 같고 뭐 별로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는 트로츠키주의자가 얘기하는 영구혁명과 같은 거를 나는 남미에서 해야 되겠어. 그리고 볼리비아에 아주 농촌 지역에 뛰어들어가 갖고서 볼리비아 산속에서 게릴라 활동을 하다가 결국 잡혀서 죽어요. 그 뭐 죽는 장면도 뭐 별로 아름답지도 않아요. 하여튼 이제 잡혀 죽는데 이렇게 죽고 나니까 체게바라의 뭐 무슨 이 사람이 이 오토바이 타고서 남미 일주한 그때 쓴 이 20대 초중반에 썼던 바이시클 뭐 다이어리니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중에 번역이 되고 그러면서 일종의 문화 상품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쭉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따지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스탠카라치는 그냥 그 의적 도적에 불과했고 체게바라 이거 카스트로 독재에서 자기 위치가 없는 것 같으니까 볼리비아 그냥 깊은 정글 속에 들어가 갖고서 노략질 하다가 잡혀 죽은 사람이에요. 팩트는 그렇지만 어쨌든 좌파들은 이런 것들을 서사로 만들어내요. 이런 것들을 서사로 만들어내고 그 서정과 서사를 잘 버무려서 문화상품으로 만들어내요. 그래서 스탠카라친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70년대, 80년대 지금도 좌파들이 즐겨 부르는, 즐겨 듣는 그런 노래가 되고 지금도 이 좌파 것들이 물론 누군지도 모르고 이 체게바라의 그 수염난 베레모 쓴 이 문화상품을 전 세계에다가 갖다 팔고 다닌다고요. 8시, 기차는 8시에 떠나고는 요즘도 각종 그 음악 프로그램에 아주 그 자주 신청되는 신청곡이기도 합니다. 좌파 것들의 문화전쟁의 수준과 양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유파는 도대체 뭐 하냐? 왜 우리한테는 서사가 없고 서정이 없냐? 왜 우리 자유파는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그런 노래 하나 못 만들어내냐? 근데 소재가 없어서 그러냐? 아니 소재가 정말 널려 있죠. 이승만의 인생, 박정희의 인생, 어머니 아버지를 다 흉탄에 떠나보낸 박근혜의 인생, 또 현직 대통령이 그
대통령 자리까지 던지면서 좌파 독재의 위험을 알리고자 했던 윤석열의 인생이 있잖아요. 이 수많은 자유파 지도자들의 그 서사와 서정들이 있잖아요. 이게 왜 노래로 만들어지지 못하고 영화로 만들어지지 못하고 멋진 스토리로 만들어지지 못하느냐. 이게 우리 이 책임을 이승만 대통령한테, 박정희 대통령한테, 박근혜, 윤석열 대통령한테 물을 수 있습니까? 결국 이게 우리 문제 아닌가요? 우리 문제. 현재를 살아가는 저 종북 주사파들의 문화전쟁에 맞서서 형편없이 당하고 있는 우리 자유파의 우리들의 문제 아닌가요? 오늘 고성 칼럼 어제 이런저런 상념이 좀 들어서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 좌파 저것들의 서사 정말 허접합니다. 실체를 들여다보면 정말 허접하기 짝이 없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마저도 못 만드는 우리 자유파의 무능과 무관심, 이것이 정말 통탄스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소재가 없어서가 아니다. 그 서사를 버텨낼 만한 우리 영웅이 없어서가 아니다. 우리들의 노력이 부족해서다. 우리들의 실천이 부족해서다. 이 점을 오늘 고성호 칼럼에서 여러분과 좀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성호 칼럼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조선일보의 김대중 칼럼을 보면서 또 잠깐 망설이게 됐습니다. 이 언론계의 선배인데 아무리 선배라도 제가 할 말은 또 해야 되니까. 김대중 칼럼은 제목이 이렇습니다. 투쟁만으로는 선거를 이길 수 없다. 투쟁만으로는 선거를 이길 수 없다. 이 제목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근데 제목에서부터 확 뭐가 오죠? 이게 장동혁 지도부의 투쟁 노선을 시비를 걸려고 하는 것 같다. 실제로 내용을 보니까 그래요. 지금 보수정당에는 관우 장비 등 투사보다 재갈공명이 필요하다. 장동혁은 싸울 줄 아는 독한 야당을 내세웠으나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선거에서 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문제의 핵심은 선거에 있다. 선거는 국민의 마음을 사느냐 못 사느냐로 기결된다. 독하게 싸워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얻어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김대중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틀린 말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묘하게 장동혁 투쟁을 선명 야당으로서의 투쟁을 앞세운 장동혁 노선에 대해서 뭔가 자꾸 딴지를 걸고 발목을 잡는 그런 느낌의 칼럼 아닙니까? 그래서 맨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한국의 보수정당은 막연히 독하게 싸우기만 할 일이 아니다. 분노만 가지고 악에 받쳐 대들기만 한다고 되지 않는다. 물론 투사도 있어야겠지만 투사보다는 책사가 있어야 한다. 관우장비도 있어야겠지만 지금 국민의힘에 더 절실한 것은 재갈공명이다. 이랬어요. 의도는 여러분들 읽히죠. 오죽 답답해서만 이럴까 싶습니다. 그런데 선거라면서요. 선거라면서. 선거는 관우도 장비도 재갈공명도 다 필요해요. 그렇지만 진짜 선거에서 이기려면 진짜 필요한 게 뭐냐? 대권 주자입니다. 대권 주자 없이 재갈공명 100명을 갖다 놔봐요. 총선에서 이길 수 있나? 대권 주자, 똘똘한 경쟁력이 있는 대권 주자 한 명 없이 재갈공명만 한 10명 배치해봐요. 대선에서 이길 수 있나? 선거는 대권 주자 중심으로 움직여요. 총선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는 대통령 선거 구도를 수십 년간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총선도 다음에 정권 잡을 가능성이 있는 정당이면 한 표라도 더 주지만 아예 대권 주자가 없어서 정권 잡을 가능성이 전무하다고 보는 그 정당한테 뭐하러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만들어 줍니까? 정당 지지율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4년 전에 당시 자유한국당이 정당 지지율은 나름 뭐 당시 야당들하고 뭐 어슷비슷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 자유한국당이 야당이었죠. 당시에 여당이 민주당, 이제 문재인당 하고 정당 지지율은 어슷비슷했는데 뭐가 안 됐냐 그러면은 대권 주자가 없었어요. 대권 주자가. 그 당시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저 홍준표, 뭐 원희룡, 뭐 누구 쫙 해서 이 사람들 다 합쳐서 지지율이 합쳐서 10%밖에 안 나왔어. 정당 지지율이 30이면 뭐고 40이면 뭐합니까? 대권 주자가 한 명도 없는데.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자유한국당과 일체 관계가 없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뭐 대리사위인지 뭐 뭔지 하여튼 영입을 해갖고서 대권 주자로 만들어잖아요. 그리고 그 영입한 윤석열 후보를 중심으로 대선 선거에서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대권 주자가 없으면 당 지지율이 50이든 60이든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대선도 총선도 지방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주필은 지금 장동혁 지도부와 국민의힘이 너무 투쟁으로만 가서 관우나 장비만 설치는 당이 되면은 선거에서 오히려 안 좋다. 선거에서는 책 쌓인 제갈공명과 같은 지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뭐 다 틀린 건 아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을 빠뜨리고 있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선거에서 이기려면 대권 주자가 있어야 돼. 대권 주자가. 관우 장비 없어도 제갈공명 없어도 대권 주자, 똘똘한 대권 주자 하나만 있으면 선거에서 이겨요. 그게 우리가 4년 전에 윤석열 사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윤석열이 무슨 관우가 있었습니까? 장비가 있었습니까? 제갈공명이 있었습니까? 전부 어디 저 발목이나 잡는 저런 것들이 있었지. 그렇지만 윤석열이라는 확실한 대권 주자 한 명이 있으니까 대선에서 이기고 정권 갖고 오잖아요. 자, 그러면 천지일보 여론조사를 한번 보세요. 천지일보 여론조사 오늘 발표된 겁니다. 어제 발표된 겁니다. 천지일보가 어제 발표한 조사인데 코리아 정보 리서치가 의뢰해서 한 조사입니다. 여기 보면 차기 대통령 후보 적합도, 이게 사실 이재명이가 저 정권 잡고 100일밖에 안 된 상태에서 차기 대권 주자 조사하는 것 자체가 좀 황당하죠. 좌파 것들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지만 워낙 저게 얼마나 갈지 모르는 불안정한 정권이니까 이런 조사가 나오는 게 오히려 당연해요. 이 조사에서 보세요. 차기 대권 주자 적합도 1위 장동혁 18.5. 2위가 누구냐? 조국이에요. 16.4. 3위가 누구냐? 정청래 15.8. 이 세 사람은 이번에 완전히 새로 대권주자 대열에 들어간 거예요. 그럼 그동안의 대권주자로 거론됐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 어디 갔냐? 오세훈 6.7, 김문수 6.6, 이준석 5.0, 김동영 4.1, 안철수 2.4. 쫙 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대선 이후 100일 만에 이렇게 심각한 정치 변동과 격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정치 격변의 결과 우파, 자유우파에서는 장동혁이 우뚝 섰어요.
그리고 여야 전체를 합쳐서 1위 대권 주자로 올라선 거예요. 조국이는 나오자마자 2위가 됐어요. 그리고 정청래,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허접하기 짝이 없는 저 정청래가, 그러나 좌파 것들 사이에서는 이재명이 미는 박찬대를 꽂고 당대표가 됐으니까 나름 경쟁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3위 대권 주자로 올라선 거예요. 이게 정치입니다. 자, 제가 김대중 주필한테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김대중 주필 눈에는 국민의힘에 관우 장비들만 있고 재갈공명 하나 없는 것 같아서 불안해 보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달라요. 확실한 대권주자 장동혁 하나가 있기 때문에 저것들 아무리 덤벼도 지방선거 이길 수 있고 총선 이길 수 있고 대선 이길 수 있다. 한국 정치는 재갈공명이 만들어가는 게 아니다. 대권주자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특히 이 조사에서 보면 국민의힘 자유파 쪽에서는 장동혁이 압도적이에요. 44입니다. 김문수는 15, 오세훈이 14.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버리죠. 민주당에서는 정청래가 30이고 조국이가 29예요. 저것들은 경쟁구도야. 민주당과 조혁당은 구별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저것들은 다 한 식구라고 보니까. 조국이하고 정청래가 아주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자유파 쪽은 장동혁이 압도적인 1위예요. 또 남성에서는 장동혁이 근소하지만 1위입니다. 장동혁 16, 조국 16, 정청래 15. 여성으로 가면 장동혁이 확 뜁니다. 장동혁이 20, 조국이 16이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투표 행태에 있어서 여성이 상대적으로 좀 감성적인 선택을 많이 한다고 경험적 연구에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장동혁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뉴 미디어에 맞는 이런 이 스타일들이 여성 유권자들의 지지를 더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조국이를 앞섰어요. 조국이는 아마 여성 지지율에서 장동혁이한테 뒤처졌다는 거가 못내 분하고 뼈가 아플 거예요. 지가 얼마나 이걸 관리를 했는데 결국은 뺏겼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정치판은 대권 주자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지금 우리 자유파는 국민의힘은 조국이 정청래를 누른 장동혁이라는 대권 주자를 갖고 있습니다. 갖게 됐어요, 이제. 그래서 물론 장비 관우도 필요하고 물론 재갈공명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핵심인 대권 주자를 보유하게 됐다. 이 점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오늘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손현보 목사 구속은 뭐 이건 종교 탄압입니다. 뭐 더 말할 것도 없어요. 나경원은 이재명 정권의 종교 탄압이 위험 수위를 넘었다. 손현보 목사에게 발부된 구속영장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렵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수많은 신도들과 함께 교회를 이끌며 공개적으로 활동해온 목사를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하는 것은 정치적 폭력이다. 이재명 정권은 법치를 빙자해 교회를 압박하고 종교계를 길들이려는 시도를 멈춰야 한다. 여기에 어제 대국본, 광화문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대국본,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가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대국본은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 손현보 목사가 경찰에 의해 구속됐다. 이는 단순한 사법 절차가 아니라 명백히 종교와 양심을 억압하는 정치적 행위다. 부산지법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구속 사유로 도망의 염려를 언급했다. 30년 넘게 목회해온 목사를 두고 성도를 버리고 도망갈 거라 운운하는 것 자체가 목사라는 존재에 대한 이해조차 없는 정치 판사들의 기독교 모욕이며 신앙의 자유를 짓밟는 행위다. 우리는 이 사태에서 문재인 정권 시절의 구태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정권에 불리한 목소리를 내면 무조건 구속하고 감옥에 가둔 뒤 인민재판식 여론몰이로 낙인 찍던 방식이 되살아나고 있다. 문재인 정권, 이재명이도 문재인을 답습하고 있다. 역사는 이런 정권이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재명의 끝이 보인다. 이게 대국본의 공식 입장문이었습니다. 제가 어제 손현보 목사와 함께 하겠습니다는 영상 메시지에 대해서 동틀령님, 종교 탄압, 정치 탄압을 멈추지 않는다면 국민투쟁은 더 불붙을 것입니다. 명님은 이재명의 재판 중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님에 대한 재판을 보면서 사법부를 경멸하게 됐습니다. 동네 양아치보다도 더 비굴하고 쫄보들이라 생각했지만 그래도 손현보 목사님 영장은 기각이라고 100% 믿었는데 정말 절망스럽습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아닌 한국 기독교가 떨쳐 일어나야 할 시간입니다. 이런 의견까지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대국본의 그 성명서 내용은 자유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네. 자유일보도 여러분들이 좀 구독을 좀 많이 해 주셔야 될 그런 우리 자유파의 정론지입니다. 자, 지금까지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장동혁 대세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천재일보 조사입니다. 불과 며칠 만에 장동혁 지지율이 다시 올랐어요. 그래서 차기 대통령 후보 적합도 장동혁 20.6, 조국이 14.9, 정청래가 14.3. 오차범위 아니긴 하지만 차이가 더 벌어졌습니다. 특히 여성에서 장동혁이 20에서 23으로 뛰어 올랐어요. 반면에 이 조국이는 15.6으로 좀 떨어졌어요. 이게 제일 뼈 아픈 대목일 거야. 조국이 입장에서는. 내가 딴 건 몰라도 말이야. 뭐 이러고 있었을 거 아니야. 30대, 50대에서 장동혁의 상승이 두드러졌습니다. 서울에서도 장동혁이 12에서 18로 뛰었어요. 중도층에서도 10에서 15로 올랐습니다. 전체적으로 좋아졌는데 그 굉장히 중요한 전략 포인트에서 장동혁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자유파 지지층,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워낙 압도적입니다. 43%가 장동혁입니다. 그 다음으로 뭐 한동훈이가 14, 김문수가 14, 오세훈이가 7.9, 뭐 별로 의미 없는 숫자들이에요. 민주당 쪽에 가서 보면 김민석이가 21, 정청래가 19, 조국이 17, 뭐 삼자구도라고 그러는데 뭐 별로 이것들도 뭐 지금 관심 가질 이유는 없어요. 장동혁은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재명이가 보여주기를 위해서 나를 불렀나? 그렇게 해서 협치하면서 손까지 잡았으면 협치를 해야지. 그래 놓고 보여주기식으로 나를 한 번만 쓰고 협치를 안 하면 이건 대국민 사기극이지. 예.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이를 만나고 불과 며칠 만에 아니 이런 식이면 대국민 사기극이지라고 이재명이를 직격해버렸습니다. 이재명이가 날 보자고 한 거는 국제사회 등에 소통한다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였다고 나도 생각하는데 그걸 내가 몰라서 간 게 아니라 그럼에도 내가 회동에 간 것은 뭐 그렇게라도 해서 협치 쪽으로 방향이 좀 돌려지면은 어쨌든 좋다고 생각해서 내가 간 건데 그런데 이재명이가 보여주는 자기 목적만 달성하고 그리고 협치 쪽으로는 생각도 안 한다면 이건 뭐 대국민 사기극이지. 대국민 사기극이지. 이게 대국민 사기극이 아니려면 우리가 요구한 무리한 특검 수사 중단,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거부권 행사, 그리고 최규진이 임명 철회 정도는 행동으로 조치로 나와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한 게 장동혁의 발언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발언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이재명이가 요구를 받아들일 것 같지 않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겠냐라는 질문이 나오자 장동혁의 답변입니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투쟁 방법을 동원하겠다. 법적이든 법적이지 않든 국회 아니든 바뀌든 상관없다.
위헌 소송은 물론 장애투쟁까지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방법이라면 무엇이든 동원하겠다 이랬어요. 자, 법적이든 법적이지 않든 뭐 위법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건 신경 안 쓴다. 법적이든 법적이지 않든 투쟁하겠다. 국회 아니든 바뀌든 상관없다. 위헌 소송에서부터 장애투쟁까지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 강력하게 투쟁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지금껏 국민의힘 대표 중에 이렇게 전면 투쟁을 선언한 대표는 없었습니다. 제가 어제 숲에 겁먹은 안방여포 정청래 영상 메시지를 올렸더니 여러분들이 댓글로 공감해 주셨는데 대한민국 만만세님 반려인으로서 공감합니다. 그런 아이들 많이 봤어요. 이때 아이들은 반려견을 얘기하는 겁니다. 도대체 고성구이가 뭘 얘기했길래 반려견 얘기가 나올까 궁금하시면 지금 들어가 보세요. 짧은 영상이니까요. 예. 오복근님 히히 옛날에 동네에 그런 개들이 많았는데 생각나네요. 이선비님 어제 박사님 생방에서 말씀하셨던 정청래는 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다를 듣고 생각난 게 그래서 영수회담 때 개무시 당해서 안갚음 한답시고 원내대표 제쳐두고 지가 국회 연설로 나서서 장동혁 대표와 국힘을 공격했구나 싶었습니다. 이런 걸 보니 저 민주당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작파 끝들은 저렇게 할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인데 장동혁 지금 대세론을 형성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강력한 투쟁 선언을 했습니다. 이재명 만난 지 불과 3, 4일도 안 됐는데 이거 대국민 사기극이야. 법적이든 법적이지 않든 장외든 장밖이든 가리지 않고 모든 수단을 다해서 싸울 거야 라고 선언했습니다. 네, 오랜만에 제대로 싸우는 자유파 정치 지도자를 우리가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어제 국회에서는 이재명 정권의 독재에 항의하는 규탄대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어제 이 집회가 국민의힘이 전면적인 장애투쟁으로 나가는 출발점이라고 보고 매우 중요한 집회라고 생각을 해서 고성호 TV가 정말 오랜만에 현장 생중계까지 했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중계를 했는데 어제 집회 열기가 정말 뜨거웠습니다. 사실은 일주일 만에 있었던 집회이기 때문에 또 과연 얼마나 많이 모일까 라는 걱정들이 없었던 건 아닌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지난번 일주일 전에 똑같은 장소에서 열렸던 집회보다 최소 3배 이상의 인원이 모였습니다. 예, 어제 집회 장면 맨 처음에 그 연단에 올라온 사람은 송원석 원내대표였습니다. 예, 송원석 원내대표가 규탄 연설을 하고 그리고 나서 김민수 최고위원이 연단에 올라갔습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뭐 인기가 정말 상종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사람은 임이자 의원이었습니다. 삼선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이자 의원이 등단했습니다. 연설 중반부터는 목소리가 쉬어가지고 하여튼 좀 힘들어 했던데 그래도 끝까지 그 투쟁 의지를 더 높였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국민의힘 중앙대학생위원회 김채수 위원장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동혁 대표가 연단에 올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해야 한다. 싸워야 한다. 이겨야 한다. 이길 수 있다. 근데 그 어떤 말보다도 더 강력한 말은 어떤 거냐면 하니까 되잖아요.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이거는 하기 전의 얘기입니다. 하기 전에 해야 한다고 하는 당위를 주장하거나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국민들은 그냥 할 수 있다는 당위적 주장만 가지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 표현만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몸을 던지지 않아요. 비록 작더라도 이겨본 경험이 쌓여야 제대로 투쟁할 수 있습니다. 이겨본 사람이 이긴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이겨본 경험을 가진 대중이 제대로 싸우고 더 잘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일주일 전에 있었던 국민의힘 집회 그리고 어제 있었던 국민의힘의 장애투쟁 이거 사실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우리 자유파 관점에서 입장에서는 야 저것들 뭐 장애투쟁이라도 제대로 한번 하겠어? 뭐 몇이나 얼마나 모이겠어? 사실은 그런 일말의 우려와 의구심과 걱정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해보니까 되잖아. 해보니까. 아니 국민의힘이 우리 자유파 유튜브들한테 취재 요청을 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적어도 다른 유튜브는 모르겠는데 저희 고성국TV는 취재 요청을 받질 않았어요. 어제 현장에 한 20여 이 자유파 유튜버들이 현장에 나와서 생중계를 하면서 취재를 했는데 근데 우리 고성국TV도 취재 요청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유튜브들도 비슷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국민의힘이 취재 요청을 하지 않았어도 20여 우파 유튜브들이 가서 현장 생중계를 한다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언제 당원들 말고 각 당협 말고 그야말로 자유파 시민들한테 내일 오후 2시, 어제 오후 2시에 집회하니까 와달라고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유파 유튜브들이 2시에 집회한답니다. 함께 갑시다. 나갑시다. 저도 나갈게요. 하니까 나오잖아요. 이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해보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해보니까 되더라. 이런 경험이 쌓이고 쌓여야 무적 우파가 될 수 있습니다. 와 우리가 지난번에 했잖아. 하니까 되잖아. 아니 왜 못할 게 뭐 있어. 한번 하지 뭐. 저는 어제의 그 장애 집회가 바로 하니까 되잖아를 국민의힘의 지도부, 국민의힘의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국민의힘의 책임당원 당원들 그리고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다 함께 느끼는 장이 됐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장애투쟁의 출발점이고 자유파 정치적 승리의 시작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 어제 저는 집회 행사 중에는 집회를 방해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바깥에 서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집회가 끝났어요. 끝나고 이제 막 흩어지는 우리 자유파 시민들한테 사실 당협이 뭐 버스 타고 온 사람들은 다 버스 타고 함께 움직이니까 뿔뿔이 흩어지질 않지만 그냥 아침에 제 방송 듣고 고성국이가 오늘 2시에 국회로 간다네. 1시 반까지 나오라 그랬어. 나도 가야지. 하고 나오신 시민들은 그야말로 335 그냥 뿔뿔이 오셨다가 뿔뿔이 흩어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대개 국회 본관 앞에서 한가운데 국회 정문까지 여의도 잔디광장 있잖아요. 잔디광장의 한가운데 난 길로 나가세요. 그게 제일 빠르니까. 그래야 뭐 여의도역에 가서 전철이라도 타고 돌아가시죠. 집으로. 그래서 제가 어제 생방송을 끝내고 그 길로 가시는 분들 중에
저 고 박사가 방송 듣고 왔어요 하는 분들이 계셔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 영상, 그 사진으로 좀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저 멀리 보이는 저 계단에서부터 이제 주로 당원들은 저 계단 쪽에서 이렇게 좀 단체로 모여서 흩어지는데, 그야말로 우리 335 오신 자유파 시민들은 이 큰 길로에서 저 국회 정문 바깥으로 지금 나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 중에 거의 한 분 예외 없이 저한테 고 박사 방송 보고 왔다고 말씀들 하세요. 고 박사 방송 보고 왔다. 그리고 나가시다가 저하고 잠깐이라도 같이 기념사진 좀 찍자. 그래서 제가 어제 생방송 중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게 일종의 선순환 구조다. 국민의힘이 한다고 하니까 자유파 시민이 함께 했다. 이걸 보고 국민의힘의 지도부도 우리가 하니까 자유파 국민들이 함께 해주네? 하니까 되네라고 느꼈을 거다. 또 국민의힘에 대해서 여전히 의구심을 갖고 있는 자유파 시민들도 국민의힘이 진짜 하는 걸 보고 야, 이거 국민의힘이 진짜 변했네? 앞으로 조금 더 힘을 실어주면 되겠네? 이렇게 해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당원들과 자유파 시민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밀고 당기고 이렇게 해서 눈덩이가 점점 굴러가면서 커지듯이 장애투쟁의 흐름이 거세게 만들어질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눈살 찌푸려지는 대목이 아주 없었던 건 아닙니다. 아니 이제 제가 2019년에 한교안 대표 체제 때 장애투쟁 때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아니 당에서 당협 차원에서 뭐 버스를 대절하고 함께 오는 건 좋아요. 아니 왜 당협 팻말을 그렇게 크게 만들어서 오냐고 도대체. 당시에 문재인 사퇴, 조국 구속, 그게 주 슬로건이었잖아요. 그러면 팻말을 만들거나 슬로건을 만들어도 조국 구속, 문재인 퇴진 이거 들고 와야지. 왜 무슨 경부 무슨 당협, 무슨 전라도 무슨 당협, 경기도 무슨 당협 팻말을 들고 오냐고 도대체. 어제 집회도 보세요. 이재명 독재 정권 타도, 헌법 수호, 독재 타도 이게 주 슬로건이었잖아요. 그러면 긴 큰 플래카드건 작은 팻말이건 이재명 독재 정권 타도 헌법 수호 그걸 들고 와야지. 왜 정부 당협 이름을 들고 오냐고 도대체. 거기서 한술 더 뜬 것들이 있어. 지 이름을 새겨갖고 나온 것들이 있어. 잠깐 사진으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니 지 이름을 어떻게 새겨갖고 나오냐고. 지 이름을. 김근식이, 배현진이. 아니 지금 저 서울시당 선거 하느라고 저것들이 저 짓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서울시당위원장 어떻게 좀 배현진이가 먹어야 되겠다고 지금 저 짓을 하고 있어요. 다른 당협은 그냥 당협 이름만 들고 나왔어. 유독 김근식이하고 저 배현진이만 지 이름 새겨가지고 저 들고 나왔다니까. 이제 보이죠 지금. 송파을의 배현진, 송파병의 김근식. 얼굴 이름 자체가 짜증나는 것들인데 저기다 저렇게 대문짝만하게 써들고서 아유 지저분하네 정말. 앞으로 하여튼 저런 것들은 현장에서 좀 적발을 해서 찢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이날 어제입니다. 어제 김민수는 이재명, 정청래 이 두 명이 내려와야 대한민국이 지켜진다고 막 절규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용산 이재명, 여의도 정청래, 충정로 김어준, 그리고 보이지 않는 대통령 개딸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목숨 걸고 싸우자. 제가 앞에서 싸우겠다. 이재명이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게 끝까지 싸워달라 이랬어요. 그러면서 연설 말미에 지금 용산으로 가겠다고 선언했어요. 용산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실제로 용산으로 장영욱 대표와 송원석 원내대표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대거 갔습니다. 대거 가서 정치보복 불법 특검 규탄대회를 열고 특검법 연장 못하도록 하는 이 개정안을 저것들이 합의한 것을 뒤집은 데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대통령실의 비서관한테 전했어요. 이재명이한테 전해라. 그 이제 어제 대통령실에서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이 전한 건의안 거부권 행사에 대한 요구를 받고 거절을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거절을 했어요. 그러나 거절 당할 땐 당하더라도 요구할 건 해야지. 그 용산 대통령실 그러니까는 국회 본관에서의 집회 직후에 바로 자동차로 이동을 한 것 같아요. 차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함께 하려고 따라갔지만 함께 하지는 못했습니다. 당대표, 당 지도부와 현역 의원들의 그 기자회견이 있었고 규탄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규탄대회 현장 저희 취재진이 저희 스태프들이 그 현장을 같이 갔습니다. 가서 그 현장에서 규탄대회를 마치고 흩어지는 그 정치인들 몇 명하고 현장에서 짧게 인터뷰를 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 지금 보시겠습니다. 규탄한다. 어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 특별재판부 어떤 점이 위헌인지 잘 모르겠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그게 진심이라면 더 이상의 협치는 없습니다. 정치 특검의 무도한 수사를 당장 멈춰 세우십시오. 세계 특검법 제2요구권을 행사하십시오. 그리고 특별재판부 설치를 당장 멈추십시오. 이것은 국민의 힘이 아니라 국민의 명령입니다. 특별재판부 설치를 멈추지 않고 사법부를 파괴하고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 든다면 5개의 재판을 멈춰 세웠던 사법부는 비상한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경고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성복TV 구독자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이 지금 도를 넘어선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반드시 막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희를 지지했던 당원 동지가 국민의 힘이 상대적으로 투쟁하지 않는다는 그런 여러 가지 비판이 많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국민들의 뜻을 모아서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갈 길을 갈 수 있을 때까지 저희들이 끝없이 투쟁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 이재명 정부가 회복의 100일이라는 그 기간은 보복의 100일이었고 이 나라가 퇴행하는 100일이었습니다. 다시 대한민국이 전진할 수 있도록 국민의 힘이 다시 나서겠습니다. 마음이 너무 무겁고 아파요. 너무 참담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이 슬픔을 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희망을 보면서 빛을 내고 서로가 다 어깨동무해서 이 난국을 헤쳐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만세!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새로운 지도부가 우리 당원분들과 지지자분들께서 원하시는 만큼의 속도가 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갓 돛을 올린 우리 장동혁 호가 순항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정말 강력한 지지를 보내주시고 의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장동혁 의원님 너무나 잘 알고 또한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믿고 한번 여러분들께서 바람을 한번 불어주시면 우리가 순항해서 보수를 다시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이 폭정에서 지켜내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의 그 규탄대회 직후에 그 현장 인터뷰를
보내드렸는데 맨 마지막에 인터뷰한 박충건 의원, 박충건 의원을 빼놓고는 조정훈 의원이나 유상범 의원이나 박대출 의원이나 조광한 위원장이나 다 저하고 뭐 10년, 20년씩 인연이 오래된 사람들인데 이 화면으로 보니까 많이 늙어 보이네요. 그 얼마나 고생이 심하면 머리들이 다 저렇게 그냥 새서 아니 갑자기 불쌍해 보이네 이 친구들이. 여러분 정말 마음에 안 드니까 우리가 비판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격려 좀 해주세요. 조정훈 지금 서울시장 선거하느라고 좀 바쁜 모양인데 하여튼 조정훈, 유상범 원내 수석부대표가 진짜 일이 많거든요. 그리고 박대출, 우리 자유파 가장 든든한 전사죠. 조광한 위원장 아직 국회의원도 못했네 이런. 박준건 의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좀 힘 좀 실어주세요.